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자료를 찾고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가 끝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뭔가 너무 티가 나더라. 그토록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그 열심히 한 흔적이 독이 된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꼭 한 명씩 있죠. 별로 준비도 안 한 것 같은데 말 한마디가 딱 들어맞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데 모두가 그 사람에게 눈길을 보냅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노력을 숨기는 기술입니다. 오늘 다크심리연구소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왜 노력을 드러내는 사람은 오히려 낮게 평가받고 노력을 숨기는 사람은 천재처럼 보이는가? 그리고 그 심리 뒤에 숨겨진 어두운 원리는 무엇인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이탈리아 로마에서 일어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미켈란젤로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을 그림으로 채워라. 당시 미켈란젤로는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조각가였습니다. 그는 그 명령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천장 높이는 무려 20m가 넘었습니다. 매일 비계 위에 누워서 작업했습니다. 목은 굳어갔고 물감이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눈이 아파서 편지조차 읽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년 이상이었습니다. 그 4년 동안 그는 거의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성당 문을 잠그고 혼자 작업했습니다. 교황이 들어오려 해도 막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을 때 성당에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천장을 올려다봤을 때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그림은 사람이 그린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이 내려와 직접 그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렸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냥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4년의 고통을 단 한 번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는지 그 이야기를 대중 앞에서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결과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천재의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크 심리학에서 말하는 스프레차투라의 개념입니다. 스프레차투라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단어는 이탈리아어입니다. 500년 전 발다사레 카스틸리오네가 쓴 책 궁정인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입니다.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노력을 숨기는 우아함, 즉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아서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이는 기술입니다. 카스틸리오네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이 아무런 노력 없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아함이다. 이게 왜 다크 심리학인가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심리 전략입니다. 인식을 조종하는 기술입니다.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이 정도야 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 그게 실제보다 당신을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그렇다면 왜 노력을 드러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인간 심리의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노력을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재능을 더 높이 평가합니다. 이건 실제 심리학 연구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미 쿠디와 그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같은 수준의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이 사람은 타고난 재능으로 이걸 해냈습니다 라고 말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이 사람은 엄청난 노력 끝에 이걸 해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재능으로 해낸 사람에게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심지어 채용 가능성도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영주의 편향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을 더 우월하다고 느낍니다. 힘들여 하는 것보다 힘들이지 않고 하는 것을 더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진화 과정에서 쉽게 하는 것을 숙달된 것의 신호로 인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냥꾼이 힘겨워하며 사냥하는 것보다 여유롭게 사냥하는 것이 더 뛰어난 사냥꾼이라는 신호인 것처럼
현대에도 그 본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이거 진짜 열심히 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저 사람은 이 정도 일을 하는데 엄청 힘들었구나. 그렇다면 저 사람의 능력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만 보여주면 뇌는 알아서 천재라는 라벨을 붙입니다.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겠습니다. 노력을 드러내는 행동이 왜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이걸 연민 트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 이거 하려고 진짜 힘들었어 라고 말할 때 그 의도는 공감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줘. 그런데 실제로 상대방이 느끼는 것은 공감이 아닙니다. 미묘한 불편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상대방에게 이런 압박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네가 인정해줘야 해. 이 결과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해줘야 해. 사람들은 그 압박을 느끼는 순간 방어적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당신의 성과를 낮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연민 트랩입니다. 동정을 구하는 순간 존경을 잃습니다. 역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 제품을 발표할 때 단 한 번도 개발 과정의 고통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대 위에 올라와서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뒤에 얼마나 많은 팀원들이 밤을 새웠는지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워렌 버핏은 수십 년 동안 매일 5시간에서 6시간씩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앉아서 생각합니다. 그 뒤에 수십 년간의 독서 훈련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심리적으로 같은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말하게 하면 과정은 신화가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다크 심리 연구소를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이런 걸 보여드리는 채널이 또 있던가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 이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 적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프레차투라를 현실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전략은 침묵의 전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냈을 때 그 결과를 보여주되 과정은 묻거든 짧게 답하세요. 그냥 해봤어요. 별거 아니에요. 이 두 마디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실 겁니다. 상대방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이 겸손한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겸손함이 오히려 당신을 더 대단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이게 별거 아닌 수준이구나. 이게 스프레차투라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연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입니다. 재즈의 황제 마일스 데이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백 번을 연습하되 무대 위에서는 처음 연주하는 것처럼 보여라. 연습 자체를 숨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연습했다는 사실을 무대 위에서 티내지 말라는 겁니다. 연습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과 타고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결과가 같아도 전혀 다른 인상을 줍니다. 여러분이 발표를 준비한다면 준비했다는 티가 나는 발표보다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발표가 훨씬 강렬합니다. 그걸 위해 더 많이 연습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즉흥적으로 보이기 위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결과 뒤에 스토리를 심어라입니다. 이건 스프레차투라의 고급 버전입니다. 단순히 결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결과 뒤에 신비감을 심어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말하지 않되 그 결과가 남다른 방식에서 나왔다는 인상만 남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저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당신에게 더 깊은 신뢰를 갖게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 즉 언어로 규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인간은 본능적으로 경외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구조 자체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크 심리학에서 이 원리는 단순히 이미지 원리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권력 구조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로버트 그린은 그에 져서 권력의 법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척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완벽해 보이는 것은 권력이다. 이 두 문장의 차이를 느끼시나요? 완벽한 척하는 것은 과장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것은 인식의 조종입니다. 실제로 잘하면서 그것이 쉬운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권력입니다. 역사 속의 수많은 권력자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도 병사들 앞에서는 항상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려워하는 모습, 불안한 모습, 계산하는 모습을 절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여유로움이 병사들에게 우리 지휘관은 이미 이겼다는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심리적 우위가 실제 전쟁에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스프레차투라는 허세가 아닙니다. 실제 실력 없이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실제로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 위에서 그 노력의 흔적을 지우는 것, 그것이 스프레차투라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노력하고 나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은 전략입니다.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이걸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의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매우 어려운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이 보고서 쓰느라 주말도 반납했고 밤새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상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입니다. 팀장님, 이 보고서 진짜 힘들었어요. 주말에도 나와서 했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두 번째 방식입니다. 팀장님,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여유 있게 보고서를 넘깁니다. 어느 쪽이 더 강렬한 인상을 주는지 아시죠?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상사에게 이 일이 당신에게 벅찼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상사에게 이 일이 당신에게는 별거 아니었다는 인상을 줍니다. 같은 보고서입니다. 같은 노력입니다. 그런데 인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인식의 차이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려운 일도 여유롭게 처리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먼저 당신이 떠오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커리어에서의 위치를 바꿉니다. 두 번째 예시는 인간관계에서의 상황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외모에도 신경 쓰고 할말도 준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너 만나려고 진짜 많이 신경 썼어.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에게 신경 쓴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 순간 어떤 부담감을 느낍니다. 반면에 자연스럽게 마치 매일 이런 모습인 것처럼 나타난다면 상대방은 저 사람은 원래 저렇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평상시 기준이 높다고 인식합니다. 이것이 첫인상을 결정하는 핵심 원리 중 하나입니다. 이제 스프레차투라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이걸 고통 마케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요즘 소셜미디어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남들이 자는 시간에 일합니다. 이 결과를 위해 3년을 고생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동기부여적인 컨텐츠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상적인 소통 방식으로 쓰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첫 번째 문제는 피로감입니다. 처음에는 와, 대단하다 고 느끼던 사람들이 반복될수록 또 저 얘기 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결과의 평가절하입니다. 3년이나 걸렸으니까 이 정도 성과지 라는 시각이 생깁니다. 반면에 고통을 드러내지 않고 결과만 보여주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해내는 거지? 라는 신비감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 신비감이 권위를 만들고 권위가 영향력을 만듭니다. 이걸 이해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하나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그리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작업 과정을 거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그 그림을 완성했다는 사실도 당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완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완전함 앞에서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보다 그 완전함 자체에 압도되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 신비감은 작품 그 자체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다빈치가 그 작업 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서도 나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우리를 매혹시킵니다. 이 원리를 인간 심리 차원에서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미완성의 것보다 완성된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것에는 더 강한 매혹을 느낍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신비효과라고 부릅니다. 결과가 뛰어날수록, 과정이 불투명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경외감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반대로 결과가 아무리 뛰어나도 나 이거 하려고 이렇게 했어
라고 낱낱이 설명하는 순간 그 신비 효과는 사라집니다. 마술사가 마술의 비밀을 공개하면 관객은 더 이상 마술의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날려버렸던 거지?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원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그 사람들보다 한 걸음 앞에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그리고 이런 심리학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다면 좋아요 하나가 다크심리연구소가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프레차투라를 완성하는 마지막 요소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여유입니다. 겉으로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은 누구나 금방 알아챕니다. 진짜 스프레차투라는 내면이 실제로 안정되어 있을 때 나옵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준비입니다. 진짜 많이 준비한 사람은 실제로 덜 긴장합니다. 미켈란젤로가 4년을 그렸기 때문에 그 결과 앞에서 더 이상 불안할 것이 없었습니다. 준비가 여유를 만듭니다. 충분히 준비한 사람은 굳이 자신의 준비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합니다. 결과에 집착하는 사람은 티가 납니다. 나 이거 잘했지? 나 대단하지? 라는 욕구가 행동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게 바로 노력의 흔적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자신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납니다. 그 태도 자체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을 완성했을 때 그는 어떠세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었습니다. 결과가 스스로 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결과가 말하게 두세요. 과정을 떠벌리지 마세요. 고통을 광고하지 마세요. 결과는 천상에서 온 것처럼 보이게 하세요. 그게 진짜 권력입니다. 그게 진짜 영향력입니다. 그게 수백 년을 살아남는 천재의 방식입니다. 오늘 다크심리연구소에서 드린 이야기, 스프레차투라, 노력의 흔적을 지우는 기술, 이 하나를 기억하고 적용하시면 여러분이 인식되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오늘도 다크심리연구소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